선생님, 안녕하세요. 선생님과 함께 가고 싶은 미니쌤입니다. 우리 한번 복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의 3가지 영역 기억하시나요? 맞습니다. 인공지능을 이해, 인공지능의 원리와 활용,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이렇게 3가지였지요. 저는 이 중에서 개인적으로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영역이 초등교육의 목표인 전인교육과 가장 통하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영역을 아이들과 수업했을 때 큰 울림을 받았던 경험이 많이 있습니다.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던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수업 사례를 지금부터 선생님들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내용 기준에서는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인공지능 사회 속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통해 인공지능의 긍정적, 부정적 영향을 탐색하고 인공지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중점을 둔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내용 요소를 살펴보면 초등에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딜레마나 개발자 윤리보다는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인공지능과 함께하는 삶, 인공지능의 올바른 사용과 같이 인공지능에 친숙해지고 생활 속에서 올바르게 사용하는 실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제가 소개드릴 첫 번째 수업은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인공지능 디자인입니다. 이 수업에서는 학생들이 장애인이나 노인 등 사회적 약자를 인공지능이 도와주고 있는 사례를 살펴보며 함께 이야기를 나눕니다. 제가 학생들에게 보여준 영상은 인공지능 기술로 청각장애인의 목소리를 만들어준 제 이름은 김소희입니다. 와 독거노인을 위해 개발된 인공지능 로봇을 보여주는 다솜이 덕분에 이제 걱정 없어 영상입니다. 두 영상 모두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럼 2개의 영상을 연속해서 함께 보시고 이야기 다시 나눠보겠습니다. 이 세상에 났다가 듣지도 못하고 말도 못하는 생각하면 얼마나 가슴이 서로 약간 대화가 많이 소통이 잘 안 되니까 그냥 그래서 약간 좀 거리가 있는 느낌도 들어요. 소희 씨와 가족의 마음을 담아 기가진이 AI 기술로 목소리를 선물합니다. 뵙길 기대하고 있을게요. 어머니 한 번만 다시 읽으실게요. 그 자리에 가만히 보니 마음이 편안하네요. 꼭 올라가 보고 싶은 산 중 하나예요. 힘내세요. 우울해하지 말아요. 그리고 AI 학습을 통해 세상에 없던 그녀의 목소리가 탄생했습니다. 소희 씨는 가족에게 무슨 말을 하고 싶었을까요? 주황색. 그렇지. 엄마, 아빠, 오빠, 언니, 수빈이, 성진아, 들리나요? 우리 가족 모두에게 내 목소리를 들려줄 수 있어서 정말 기쁘고 감사해요. 엄마, 나 걱정하지 마세요. 엄마 덕분에 지금까지 건강하게 잘 살아왔어요. 언니, 어릴 때부터 농인 동생인 나를 창피해하지 않고 항상 내 곁에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요. 나는 세상에서 언니가 최고야. 우리 딸 수빈아, 엄마에게 하고 싶은 말이 많을 텐데 엄마가 잘 들어주지 못해 미안해. 변함없이 늘 사랑해, 수빈아. 가족에게 꼭 한번 들려주고 싶었던 소희 씨의 마음을 담다. 저는 김정문입니다. 79입니다. 혼자 산 지는 한 15년 됐나? 적적했지.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할 때도 있었어.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너희나가 맨날 똑같지 뭐. 오늘이라도 다를 게 있나? 날씨가 좋네요. 가벼운 운동이 어떨까요? 그러면 한번 나가볼까? 실치라고 좀 싸게 해줘. 어르신,
약 드실 시간입니다. 또 까먹으면 했네. 뉴스 틀어드릴까요? 어르신, 어르신. 어르신 괜찮으세요? 호출 보고 왔어요. 잠깐 잠들었어. 굉장히 감동적인 영상이죠. 저는 이 영상으로 수업을 할 때마다 울컥하는 감정을 숨기는 것이 쉽지 않더라고요. 이 영상을 본 후에 학생들은 각자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저는 장애 이해 교육 시간에 이 수업을 진행하여 사회적 약자의 범위를 장애인으로 제한하였지만 독거노인, 불우이웃 등 범위를 넓히셔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는 인공지능 기술이 어떻게 이 불편함을 도울 수 있는지 생각해보고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이 수업을 하실 때 주의하실 점은 이 수업 전에 인공지능의 개념,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의 이해 수업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학생들은 인공지능이 아닌 단순한 로봇이나 기계를 디자인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 수업은 학생들이 생각해낸 이 인공지능 기술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의 여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래 인공지능 사회를 살아나갈 우리 아이들이 인공지능 기술을 사용하거나 개발할 때 사회에서 소외될 수 있는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두 번째 수업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수업과 연결하여 프로젝트 수업으로 진행하시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형태의 인공지능 기술 상상하기 수업 후에 진행하시면 좋은 올바른 인공지능 사용에 대한 수업이 되겠습니다. 수업 사례를 소개드리기 전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보도자료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인공지능 시대 바람직한 인공지능 개발, 활용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기정통부에서는 인공지능 윤리기준안을 마련하였는데요. 이 윤리기준안은 크게 3가지의 3대 원칙과 10개의 핵심 요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들은 첫 번째 활동에서 인공지능이 잘못 사용되었을 때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자유롭게 이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의 10대 요건을 살펴보며 올바른 인공지능의 사용 방법에 대해 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앞서 자신이 디자인한 인공지능이 이 10대 인공지능의 요건에 부합하는지 생각해 봅니다. 혹시라도 자신의 아이디어에 10대 요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거나 보완할 점이 있다면 학습지에 정리합니다. 학생들의 활동지 예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청각 장애인을 위한 수어 번역 인공지능 기술을 디자인한 학생은 다양성을 존중하기 위해 피부색, 손의 크기 등을 제외하고 손짓만을 인식하도록 한다라고 자신의 아이디어를 보완하였습니다. 또 시각 장애인을 위해 시각 정보를 음성으로 변환해주는 인공지능을 디자인한 이 학생은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시각 장애인에게 제시된 정보를 바로 삭제한다. 데이터 관리를 위해 프로그램을 자주 점검하고 보안을 철저히 한다라는 보완점을 제시하였습니다. 마지막 3번째 활동에서는 학생들이 올바르게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위한 나만의 약속을 학습지에 정리해보며 수업을 마무리합니다. 이때 고학년은 직접 약속 내용을 학생 스스로 써보는 활동을 구성하실 수 있고 저학년은 교사가 직접 내용을 입력하여 제시한 후에 함께 서명하고 낭독해보는 활동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본 수업에 사용한 PPT 자료와 학생용 활동지, 과정중심 평가지는 인디스쿨에 업로드해 두었습니다. 인디스쿨의 자료실 메뉴에서 영재교육에 들어가시면 닉네임 미니꽃꽃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교육 주제별로 제가 제작한 수업 자료들을 올려놓았으니 필요하신 자료 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인공지능의 사회적 영향 수업을 하면서 제가 받았던 그런 큰 울림을 선생님께서도 경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우리 함께 가요.